2장 8절 모델링 강제 진동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서 공부하려고 하는 내용은 앞에서 배웠던 2장 4절에서 배웠던 자유진동 문제랑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강제 진동을 공부하기 앞서서 자유진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 삼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다 배웠기 때문에 빠르게 우리가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어떤 고정된 지지대에 용수철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수철 밑에 일정한 질량 M이라 하겠습니다. 질량이 M인 줄을 매달아 놨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아무런 힘도 가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평형 상태를 이루게 되겠죠. 우리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줄을 잡아당겼다 놓아보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후크의 법칙에 의해서 복원력이 작용하죠. 그래서 용수철의 복원력을 F를 한다면 용수철의 복원력 F는 늘어난 길이에 비례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같이 표시할 수 있어요. 복원력을 F를 한다면 이 복원력 F는 늘어난 길이 Y만큼 늘어났을 때 이거에 비례합니다. 적당한 비례 상수를 K라 놓겠습니다. 이때 K는 용수철 상수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자, 이때 항상 복원력은 가해지는 힘의 반대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잡아당기면 아래 방향으로 잡아당기면 복원력은 다시 수축하려고 하니까 위쪽 방향을 나타내게 되고요. 만약에 압축을 시키게 되면 그럼 당연히 반발해서 다시 늘어나려고 하죠. 원상태로 회귀하려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항상 가해지는 힘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가해지는 힘의 반대 방향이니까 벡터의 개념은요, 크기와 방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향까지 고려해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한 비례 상수를 K로 놨을 때 이 K는 용수철 상수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후크의 법칙에서 복원력은 이렇게 작용하는데요. 우리는 이 식에다가 뉴턴의 운동 제2법칙에서 힘 F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힘 F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인데요. 엑셀러레이션의 약자를 써서 보통 A를 씁니다만, 자, 지금 우리는 변위를 Y라 표시했을 때 변위 Y를 시간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두 번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위 Y를 시각 T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면은 Y2' 이것이 가속도가 돼서 뉴턴의 법칙에서 힘 F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니까 이와 같이 됩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외부에 어떤 힘도 가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 시스템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이 두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좌변끼리 같은 힘이니까 우변끼리 같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M Y2'은 이퀄 마이너스 KY가 돼야 됩니다. 이 식에서 우리는 이 우변을 좌변으로 이항하면 M Y2' 플러스 KY 이퀄 0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이 모델은 감쇄력이 전혀 작용하지 않은, 즉 감쇄 상수를 실어 놨을 때 C가 0인 꼴에 해당되는 그런 미분 방정식입니다. 자, 이렇게 감쇄력이 전혀 작용하지 않은 순수하게 용수철 질량 시스템의 수학적 모델링은 이와 같이 표시가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감쇄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적당한 감쇄력이 작용해서 우리는 이 질량 용수철 시스템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뉴턴의 운동 법칙에서 F = ma 힘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만약에 감쇄력이 작용했다고 가정한다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감쇄력을 더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이때 감쇄력은 속도에 비례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고요. 감쇄 상수를 C라 놓고 C는 양수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역시 방향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C 그리고 Y' 이와 같이 됩니다. 여기는 감쇄 상수 C가 0인 꼴이에요. 위아래식을 비교하면 이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되고 이것은 감쇄력이 작용할 때 용수철 질량 시스템 운동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것입니다. 얘를 똑같이 좌변으로 이항하면 M Y2' 플러스 C Y' 플러스 KY 이퀄 0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 식은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M은 질량이에요. C도 감쇄 상수가 되고 이것도 양수예요. 이것도 양수고 이것도 양수고 K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용수철 상수예요. 그래서 얘도 양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 모두가 다 양의 상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식의 양변을
이 m이 양수니까 0은 아니죠? 나눗셈을 하겠습니다. 그럼 주어진 이 식은 다시 한번 살펴보면 y2' 플러스 n분의 c y' 플러스 n분의 k y = 0이라는 이런 상수계수가 있는 제2계 제차 선형 미분 방정식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상수계수가 있는 미방은 앞서도 배웠던 것처럼 특성 방정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람다의 제곱 플러스 n분의 c 람다 플러스 n분의 k라는 이와 같은 람다에 관한 2차 방정식을 얻을 수 있었죠. 우리는 이 식을 풀기 위해서 근의 공식에다 대입을 해볼까요? 람다는 이퀄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이십니다. b제곱 마이너스 4이를 좀 더 정리한 다음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b제곱 m제곱분의 c의 제곱 마이너스 4 a가 1이고 c는 n분의 k였었습니다. 자, 이들을 m의 제곱으로 통분해 보겠습니다. m의 제곱분의 c의 제곱 마이너스 분모 문제다 m을 곱하면 4mk라 쓰겠습니다. 자, 이런 모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루트 안에는 이런 모양으로 바꿀 수 있었네요. 그래서 m의 제곱분의 c의 제곱 마이너스 4mk였었습니다. 자, 이들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눗셈을 다시 해서 정돈해 볼까요? 마이너스 2n분의 c 플러스 루트, 자, 2분의 안에 들어가니까 4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여기는 4m의 제곱 그리고 c의 제곱 마이너스 4mk와 같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마이너스는 빼고요. 부를 일부러 이렇게 놔두겠습니다. 여기를 알파라 보고요. 자, 이 루트 전체를 편의상 베타라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의 모양은 람다는 이퀄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꼴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이 루트 안에 있는 값이 양수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되고 이 루트 안에 있는 값이 0이면 중근을 갖게 될 것이고 루트 안에 있는 값이 음수면 허근을 갖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대로 하나하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눠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 판별식 D가 0보다 큰 경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별식 D가 0보다 큰 경우, 여기 보면 이게 질량이거든요. 양수예요. 이건 양수니까 결과적으로 이 루트 안에 있는 식의 부호는 분자가 결정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판별식 D가 0보다 크게 되는 경우를 풀어보니까 C의 제곱 마이너스 4mk가 양수가 되는 경우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경우라면 이게 지금은 실근이잖아요. 그래서 근을 여러분들 보면 알 수 있듯이 상수계수가 있는 제차 선형 미방의 해의 모양은 2의 람다 독립변수를 틀어놓으면 2의 람다 t승꼴의 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해의 모양은 y는 이퀄 c1a의 자, 이제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요. 마이너스 묶어내면 이렇게 되죠. 플러스 c2에 2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묶어내면 알파 플러스 베타 t승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부분이 알파고 이 부분이 베타죠. 알파의 제곱을 계산해보고 그 다음에 베타의 제곱을 계산해서 서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알파의 제곱은 4m의 제곱분의 c의 제곱이 될 것이고 베타의 제곱을 해보니까 베타의 제곱을 해보면 이 제곱하죠. 루트를 벗겨내니까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4m의 제곱분의 c의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누니까 약분돼 가지고 4 지워지고 m 하나 지워지니까 n분의 k가 남죠. n분의 k입니다. m은 질량이었고 k는 용수철 상수 양수였거든요. 여기를 잘 보면 이 부분은 위에서 썼던 알파의 제곱입니다. 따라서 베타의 제곱은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n분의 k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러면 베타의 제곱은 알파의 제곱에서 뭘 뺀 거와 같아야 된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알파의 제곱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로부터 알파하고 베타 생각해 볼까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 했으니까 이거 양수예요. 그래서 이거 근을 제곱을 떼어내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타보다 알파가 더 커요. 자, 그렇다면 알파가 베타보다 크니까 이 괄호 안에는 양수, 여기도 당연히 양수예요. 근데 바깥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이 y의 극한값은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이너스니까 반비례하잖아요. 그냥 급격하게 0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t가 무한대로 할 때 일체의 진동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그냥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으니까 이런 현상을 우리가 과감세라 얘기를 했었습니다. 과감세 운동하는 경우를 나타냈었죠.
자, 이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이런 일이 벌어졌었고요. 여기 좀 지울까요? 중군을 가질 때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중군을 가질 때입니다. t가 0이 될 때죠. 얘를 풀어보니까 요 안이 0이 되면 되죠. c의 제곱 마이너스 4mk가 0인 경우를 다루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될 경우는 당연히 이쪽이 0이 되니까 알파 부분만 남습니다. 그래서 중군을 가졌으니까 해 y를 계산해 보면 c1a에 알파만 있어요. 마이너스 알파 t승 그리고 플러스 c2에 한 해로부터 독립이 되는 두 번째를 구할 때 독립변수를 곱해야 되죠. 상수계수를 가질 때는 독립변수를 곱합니다. 여긴 독립변수가 t니까 t를 곱한 거예요. 2의 마이너스 알파 t승 이렇게 됩니다. 2의 마이너스 알파 t승이 공통이니까 묶어내면 c1 플러스 c2t 2의 마이너스 알파 t승이었었고요. 자, 여기 또 보면 알 수 있듯이 t가 무한대로 갈 때 요가 양수니까 0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극한을 취하면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이것이 0으로 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y가 0이 되는 점, 여기는 이 개수를 아직 안 구했습니다만 얘네들은 0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C1과 C2가 뭐 0이 된다면은 동시에 0이 된다면은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은 얘네들은 이 함수 자체로는 0이 되질 않습니다. 근데 여기를 잘 보면 y가 0이 되는 값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고 할 수 있어요. 요게 0이 되는 값은 t는 이퀄 넘기고 나눠버리면 마이너스 c2분의 c1이 되는 그 점에서 y가 0이 돼요. 그래서 얘는 수평축이 t축이고 세로축이 y축을 한다면 수평축을 최소한 한 점을 통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어찌됐든 간에 얘도 0이 되죠. 이렇게 된 것을 우리는 임계감세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앞에서 배운 거 다 복습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경우는 바로 판별식 d가 음수가 나왔을 때입니다. 이 값이 음수가 나왔을 때요. 자, 얘가 음수니까 자, 이제 여기서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편에서 4m의 제곱분의 4mk 마이너스 c의 제곱이라 표시하겠습니다. 여기가 음수가 되어버리면 루트 안에 있는 값은 4m의 제곱 4mk 마이너스 c의 제곱 그리고 곱하기 마이너스인데 루트 곱하기 루트에서 루트 마이너스는 i라 쓰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i라 쓰고요. 요 값을 편의상 요게 아니라 요 값을 편의상 얘랑 구별하기 위해서 오메가 스타라고 놓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d가 0보다 작은 경우죠. d가 0보다 작은 경우는 c의 제곱 마이너스 4mk가 0보다 작은 경우였었고 이럴 경우 람다를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 스타 그리고 i라 표시한다면 허근을 갖는 경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 해를 표시할 때 c1의 2의 알파 t승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스타 t 그 다음에 그냥 편의상 오메가 스타라고 놓은 것 뿐이에요. 플러스 c2의 2의 마이너스 알파 t승 사인 오메가 스타 t 이렇게 되고 자, 이와 같이 표시가 됐었고요. 2의 마이너스 알파 t승을 묶어내면 코사인과 사인의 합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2의 마이너스 알파 t승 묶어내고 그럼 c1 여기 합성을 시키는 거죠. 여기다 좀 앞에다 쓸까요? 합성을 시키면 루트 c1의 제곱 더하기 c2의 제곱이죠. 루트 c1의 제곱 더하기 c2의 제곱은 한꺼번에 그냥 일단 이렇게 써놓읍시다. 이렇게 변형됐습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코사인으로 바꿔서 썼을 때 코사인 오메가 스타 그리고 t 마이너스 적당한 델타 이렇게 표시해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이렇게 뭐 이거는 한꺼번에 이렇게 써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쓰는 게 더 낫겠군요. 오메가 스타 t 마이너스 델타요. 이건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위상 지연각입니다. 자, 이제 최대 최소 결정할 때 이게 최대 플러스면 최대 마이너스면 최소예요. 플러스면 최대 마이너스 최소고 얘가 이동이 된 걸 나타내죠. 자, 이런 현상으로 우리가 쉽게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는 우리가 얘는 과감세, 임계감세, 얘는 저감세라 얘기를 했었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잘 볼까요? 이 처음에 유도했던 식은 두 번째 식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C가 0이면 위에 있는 형태가 돼요. 이 수학적 모델링을 한 이 식은 감세력이 전혀 작용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서요. 즉 C가 0이었다고 가정하고서 푼 건데요. C가 0이면 알파가 0이 되죠. 그래서 C가 0이면 알파 0이 되니까 2형승 1. 그래서 요거하고 코사인만 남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했던 요 식에 대한 해 모양이고
자, 이거 조화 진동하는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잖아요. 이들 모두가 다 앞에 2장 4절에서 배웠던 내용들이었었습니다. 기억나죠? 자, 이제 이와 같이 감쇄력이 작용했을 때 이런 수학적 모델링에 대해서 우리가 해를 구해본 결과 이렇게 특성 방정식이 이렇게 됐었고요. 과감세일 때, 임계감세일 때, 저감세일 때 각각의 이런 모양의 해들이 구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기서 대문자 C는 이걸 한꺼번에 그냥 대문자 C라 쓴 것뿐입니다. 여기서 대문자 C는 이제 루트 C1의 접하기 C2의 접을 뜻합니다. 자, 이것이 앞에서 배웠던 식의 모양이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다 강제함수를 더 추가로 넣으려고 합니다. 뭐냐면은 자, 이런 수학적 모델링에다 이걸 갖고 할까요? 여기는 보다시피 우변이 0이죠. 감쇄력이 전혀 작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강제함수라 얘기했죠. 강제함수가 전혀 작용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제 여기에 우리는 강제함수를 RT라 놓겠습니다. 강제함수를 더 추가적으로 했을 때, 자, 이렇게 또는 이제 입력함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RT를 입력함수라고 하고요. 그걸 만족하는 이 우변형이 아닌 비재차 미방을 만족하는 해 Y를 구하는 것을 출력함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또는 이제 RT를 우리가 강제함수 또는 구동력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출력되는 함수를 여기 이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응답이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우변이 0이 아닌 경우를 다루려고 합니다. 우변 0이 아닐 때 이 절의 학습 주제가 바로 이렇게 강제함수가 더 추가로 들어있는 경우를 다루려고 합니다.